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말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타이밍에 이런 삽질을 또 해야 됩니까? 뭐 엑스맨들만 있어 이거 도대체.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선족들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주려 하고 있는 법무부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이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을 주자는 겁니다. 자,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좀 더 쉽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뭐 들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법무부라는 곳에서 신나게 장작을 집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극우 세력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중국몽이다, 중국편이다, 친중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친중, 중국몽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까는 걸까요? 프레임이죠. 먹혀드는 프레임이에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도 조선족들이 하는 행태들, 뭐 이런 것들을 부풀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중국을 봉쇄해라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우한 지역을 제외한 중국을 봉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이 먹혀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프레임이 이빨이 쑥쑥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 친중 프레임, 이게 먹혀들고 있는 와중에 민주진영 이쪽에서는 별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실제 팩트를 한번 볼까요? 박근혜가 전승절에 갑니다. 자, 전승절은 중국이 전쟁에서 이긴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중국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진 것, 우리 진영이 진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시진핑 옆에 딱 서 있는 거야. 황당하죠? 미국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도 깜짝 놀라고 뭐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언론에서는 그냥 친중해야 된다. 경제 교류가 중국과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경제 챙기는 대통령 막 이렇게 물고 빨고 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짓이었지만 기왕에 중국에 붙은 거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더 확실하게 빨대 꽂고 쪽쪽 빨았으면 몰랐겠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드를 갖다 놓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명박 때도 사드를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중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계속 미뤘어요. 극단적인 친미주의자들은 이거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한테는 중국 핑계를 좀 대고 중국한테는 미국 핑계를 좀 대면서 계속 질질 끄는 전략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는 느닷없이 사드를 갖다가 배치를 빵 해버려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전승절에 짠 하고 등장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사드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요. 악수하자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 손으로 뒤통수를 빵 때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부터 한한령이 시작이 되죠. 대한민국의 관광업은 초토화됩니다. 중국인들의 대표 관광지였던 명동은 빈 매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일이요. 중국과 화해합시다 이게 아니라 시장 다각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에 너무 많이 경제를 의지하고 있었다. 중국이 저렇게 한번 잠그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휘청거린다. 자, 그러면서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기 시작해요. 베트남에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었고 베트남은 그 덕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한 베트남이 갑자기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는 이거 베트남에 너무 몰빵했다. 다른 나라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 미얀마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을 더 넓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중국의 절절 기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시장을 동남아 쪽으로 넓혀 나감으로써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더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과 젖장놈들은 중국 빨아준다, 중국 무서워한다, 중국에 다 갖다 바친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에서 이딴 법을 발의를 하고 있다. 공청회도 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논리도 들어봤더니 그지 같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영주권을 쉽게 주는 것. 이 내용만 보면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이 조선족, 중국인이라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돈에 개방 한번 했다가 제대로 혼꾸녕이 나가지고 아이들 중국 받지 마. 중국 돈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하고 무역전쟁 막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타산지석이 있는데 왜 중국인들에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발의를 하는 것일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법안을 내는 또 중요 근거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래요.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이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들을 흡수하는 수밖에는 없다. 뭐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한심하죠. 자, 여가부 폐지.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요. 하는 일이 없어서예요.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여가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가부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기업의 예를 든다면 이런 부서는 그냥 없어져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한 개도 없어. 여가부의 성과를 내보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가부 장관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한 게 없거든. 그런데 예산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단위의 예산을 쓰는 곳이 여가부거든요. 자, 이건 법무부의 발의예요, 발의. 정부에서도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느냐 마느냐. 결국은 열쇠는 국회가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노동력의 문제다, 인구가 줄고 있다, 이게 걱정이라면 저는 차라리 고려인들에게 문을 많이 열어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선족들 한국말을 잘하죠. 뭐 동포라는 말도 씁니다. 하지만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요, 다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 때문에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은 여전히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요. 고려인들과의 인터뷰 같은 것도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한 남자 청년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약간 뭉클했어요. 군대를 가고 싶다. 군대를 가면 한국인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족들이 군대에 가려고 할까요? 안 가죠. 군대 안 가죠. 조선족이 왜 군대를 갑니까? 중국인인데요. 차라리 바깥에 많이 퍼져 있는 고려인들 중에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을 좀 더 넓게 열어주고 국적을 따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명분도 있고 정의로운 일 아닐까요? 법무부는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절대 법안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이밍도 정말 거지 같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말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타이밍에 이런 삽질을 또 해야 됩니까? 뭐 엑스맨들만 있어 이거 도대체. 가만히만 있어도 대통령이 알아서 캐리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분탕질이랑 흙탕물을 엄청 만들어.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절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을 잘 모릅니다. 이미 민주당은 너무 고여서 썩어버렸고 늙은 정당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국민의 집은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휘젓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안 나옵니다. 못 나오는 구조예요. 그나마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 소수의 몇 명 의원 때문에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이건 그냥 같이 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족들에게 국적을 쉽게 주려는 법무부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